북한강과 남한강이 한 줄기로 만나 한강을 이루는 물의 고장 양평. 양평은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친환경 생태도시다. 공장 굴뚝 하나 없는 청정지역. 아무 데서나 숨을 들이켜도 막디 맑은 공기뿐이다. 그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자란 향긋한 버섯. 땀이 날 정도로 칼칼하면서도 개운한 양평 해장국까지. 양평 여행을 더욱 즐겁게 할 맛있는 밥상을 만나러 가자. 경기도 양평은 곳곳에 보석이 숨어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양평엔 물소리길이라 불리는 산책로가 있는데 한때는 폭우로서 서울 안으로 들어가기 전 하루 머물러 가는 쉼터 역할을 한 두물머리에서 그 길이 시작된다. 전철 중앙선 양수역에서 시작해 시골 마을을 지나는 길과 수목원을 거쳐 전통시장을 지나는 길 등 두 갈래의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근교에 있어 답답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가 볼 수 있는 곳. 일상에서 벗어나 쉴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산책로다. 맑은 환경이 잘 보존된 양평에서도 강하면은 남한강과 인접해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여름이면 반딧불이와 장수풍뎅이가 날아다니는 강하. 이 맑은 마을에서 정성 들여 키우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양평이 자랑하는 표고버섯. 예, 양평은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이 지역적으로 농약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도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버섯은 물로 크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자라는 버섯이 더 좋고 단단하고 또 많이 나오고. 여름에도 새벽이면 긴 소매 옷을 입고 수확을 해야 할 만큼 일교차가 큰 탓에 품질 좋은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나무 사이로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바로 표고버섯으로 성장할 종균. 다른 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작은 종균 하나하나를 스티로폼으로 막아둔 것인데 표고버섯의 종균은 스스로 이 스티로폼을 밀어내고 단단하게 자란다. 이렇게 생명력 강한 표고버섯의 종균은 나무 전체로 퍼져 나중에는 종균을 따로 심지 않은 곳에서도 표고버섯이 자라게 된다. 표고버섯 재배법은 원목 재배와 톱밥 재배가 있다. 말 그대로 원목에서 기르느냐, 톱밥에서 기르느냐의 차이. 지금까지는 원목 재배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엔 톱밥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톱밥 배지는 이 참나무를 분쇄해서 그거를 소독을 해갖고 거기에 인위적으로 영양분을 넣어서 버섯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톱밥 재배고, 원목 재배는 자연산에 가까운 나무, 그러니까 원목에 대해서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원목 버섯이라고 합니다. 톱밥 재배는 참나무를 갈아 영양분을 섞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참나무 원목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더 빨리 표고버섯을 수확할 수 있다. 자연 상태에서라면 봄, 가을이나 되어야 생표고버섯을 맛볼 수 있었겠지만 재배 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사시사철 신선한 표고버섯을 즐길 수 있다. 신선하고 좋은 버섯은 버섯의 머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머리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것이 상품이다. 가수악한 향긋한 버섯. 표고는 식감이 고기와 비슷해 요리 또한 고기로 할 수 있는 음식에 많이 이용된다. 버섯대공 조림에다가 탕수육, 버섯 강정하고요. 불고기, 버섯 불고기를 좀 할 거거든요.
고기 대신 표고버섯을 튀겨 만드는 탕수. 한 입 크기로 썰어 전분과 튀김 반죽을 차례로 입힌다. 탕수육은 바삭함을 살리기 위해 2번 튀기지만 버섯 탕수는 향을 살릴 수 있도록 튀김 반죽이 노릇해지면 바로 꺼내는 것이 좋다. 버섯이기 때문에 살짝 익혀도 먹는 거라서 튀기는 시간이 절감되고요. 어린이들 밑반찬으로도 괜찮고요. 이대로도 충분히 고소하고 맛있는 버섯 튀김이지만 여기에 새콤달콤한 탕수 소스까지 더하면 버섯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버섯 탕수가 된다. 센 불에 한번 볶아. 색깔이 혼합돼서 양파의 고유한 색깔이 안 날 것 같아갖고 그냥 따로 볶는 거거든요. 탕수 소스의 채소는 맛있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이 크다. 그래서 무엇보다 색이 예뻐야 한다. 볶을 때 너무 많이 볶으면은 숨이 너무 푹 죽으니까 살짝만 볶고요. 그러다 이제 오이를 같이 넣고 볶을 거예요. 채소가 어느 정도 익으면 새콤달콤한 소스를 넣어 윤기를 낸다. 감자 전분하고요. 소금하고 끓여서 해놨던 거거든요. 여기 같이 넣고 이제 볶을 때 같이 넣고 이제 단 것 좀 넣고 물엿을 좀 넣고요. 식초하고 좀 넣고 볶으면 돼요. 근데 나중에 식초를 조금만 넣으시면 버섯의 쫄깃함과 채소의 아삭함이 소스와 어울려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버섯 탕수. 이 탕수 소스에 고추장과 케찹을 더해 더 되직하게 졸이면 버섯 강정 소스가 된다. 간단하게 응용해 2가지 맛을 즐기는 셈이다. 버섯 머리와는 식감이 다른 버섯회. 단단한 버섯대는 버려지기 일쑤다. 지금 이런 대공을 저희들이 잘 안 먹어요. 다 버리시잖아요. 버리시지 마시고요. 쪼개서 장조림하듯 조리세요. 그러면은 맛이 좋거든요. 버섯머리를 따로 요리에 활용하고 남은 버섯대는 결대로 찢어 장조림이나 불고기 등의 요리에 사용하면 좋다. 버섯의 머리보다 식감이 더 쫄깃해서 버섯머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고기에서 날 수 있는 잡내나 기름기가 없어서 훨씬 깔끔한 맛을 내는 버섯대 장조림. 크기가 큰 표고버섯을 골라 반으로 자른 다음 고기 밑간을 하듯 소금, 후추, 간장으로 밑간을 해 불고기와 함께 볶는다. 밑간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버섯이 간이 잘 안 배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밑간을 조금 해서 불고기에 넣을 때 같이 넣어서 볶으면 좋거든요. 이곳에서는 소고기보다 표고버섯을 더 푸짐하게 올린 불고기를 즐기는데 표고버섯의 숨이 살짝 가라앉으면 표고버섯 불고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버섯가루를 넣고 찌개를 하거든요. 버섯가루거든요. 저희가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표고버섯은 말리면 향이 더욱 짙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국물 요리에 말린 표고버섯을 쓰면 그만큼 감칠맛이 깊어지게 된다. 된장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맛을 채워주는 건 표고가루. 표고에는 다른 버섯으로 대체할 수 없는 맛이 있다. 잘게 썬 표고버섯을 넣고 지은 밥.
은은하게 퍼지는 버섯 향이 입맛을 돋운다. 지금 찹쌀하고요. 저희가 먹는 맵쌀하고 섞어서 버섯을 썰어갖고 넣고 했거든요. 버섯밥은 네. 물 조절이라든지 뭐 다른 게 있나요? 물을 조금 약해 넣어야 돼요. 좀 적게 넣고 밥을 고슬고슬하게 하거든요. 그윽한 향기와 쫄깃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표고버섯. 동의보감에서는 표고버섯을 성질이 순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어 향기로운 맛이 난다고 기록했다. 재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표고버섯은 귀한 식재료였는데 음식 문화가 발달한 중국에서도 버섯 중에 최고로 표고를 꼽았을 정도다. 물론 그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표고버섯이 뭐 암에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성인병에 좋은 거 같은데 저희는 이걸 먹고 농사 짓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고 표고버섯은 비록 작고 가벼운 식재료지만 결코 작지도 가볍지도 않은 진한 맛을 남긴다. 우리 양평구는 친환경 농업이라 있죠. 우리가 다 인정받고 농사를 짓지만 우리 원목 재배를 위주로 해갖고 우리 생산자나 소비자나 항상 건강한 음식 제공을 할 거예요. 표가 아니라 우리 표라니까. 양평에도 그 이름을 걸고 유명해진 음식이 하나 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양평 해장국이다. 전주 비빔밥이나 춘천 닭갈비처럼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양평 해장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해장국을 파는 집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양평의 해장국 맛이 유명하다 보니 고유 명사화 되고 있는 음식인 것이다. 그런데 왜 양평 해장국일까? 옛날에는요, 이 내장을 잘 사람들이 먹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남아 돌아갔고, 서울 마장동에서 이거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처치 곤란이 할 때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분이 양평의 어느 식당에다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해봐라, 이거를. 그래서 그분이 딴 장사를 하다가 그걸 했는데 그게 이제 양평해장국의 전례가 돼서 이렇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양평 해장국에 대한 설은 하나 더 있다. 50년 전쯤 우시장이 있던 양평에서 소의 내장과 뼈를 구워 만든 국밥을 팔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바로 그 국밥이 양평 해장국의 시작이었다는 이야기다. 선제작국은 기본이 선지고요. 그 다음에 소 양이고, 그 다음에 우거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콩나물 들어가고, 파 들어가고, 육수 들어가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육수죠, 육수. 네. 선지도 중요하지만 육수가 맛이 없으면 다 맛이 없어요. 해장국 준비는 육수를 내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먼저 양이라고 부르는 소의 위를 깨끗이 손질한다. 잡내가 없어지도록 맑은 물에 세게 흔들어 씻는 것을 반복한다. 손질해서 포장된 양도 있지만 이곳은 직접 씻어 쓰는 것을 고집한다. 냄새는 왜 맡아보시는 거예요? 내장 특유 냄새 좀 없애려고 그래요. 이걸 그냥 하게 되면 냄새가 한 번 더요. 냄새 맡아보면 아세요, 그거? 아유, 알죠. 이 냄새를 맡으면 맹물하고 이런 비슷한 냄새가 나면 이제 우리가 그만 닦고 해요. 이쪽으로 와. 양을 씻은 물이 맑아지면 그대로 커다란 솥에 넣어 양부터 삶는데 한 번에 다 삶지 못하고 나누어서 삶아야 한다. 양 삶는 날이면 반나절을 꼬박 양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육수를 이제 만들 거예요, 제가요. 요거하고 이쪽에 이제 사골 이렇게 요게 이제 저녁에 한 12시간 구웁니다, 요걸요. 가가지고 요게 이제 믹서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걸 육수를 만들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엔 소의 내장을 우려낸 국물이 보양식이었을 것이다. 이게 완제품 이게. 육수 이제 이게 이제 며칠 한 3일 정도, 3, 4일 되면 이것도 여기 다 숙성이 돼서. 이게 어떤 과정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아까 그 양 삶은 물 있죠? 그거에다가 저희가 저녁에 양념을 좀 해서요. 선지를 그거 들어가요. 선지가 들어가면 그것도 한 50분 정도 삶으면 선지의 그 특유의 그 맛이 있잖아요. 그게 그 육수에 이제 배어 나와요. 그게요. 그러면 그게 저녁에 한 7시, 8시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한 7시 되면 그 선지에서 선지의 특유의 맛을 그 육수가 빨아내요. 그러면 그게 아직 이렇게 되면 그게 빨아내서 아침에 보면 맛있게 돼요. 육수가요. 그게요. 고기 여기 완제품이에요. 여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요 육수하고 여기 보면 사골 있잖아요. 이게 배합이 돼요. 이게 저희들 집이 이제 우리 집 저희들만의 그 노하우인데 요 육수가 이렇게 배합이 돼요. 이렇게. 이 쫄깃하고 구수한 양이 부족하면 섭섭하다. 국물에 듬뿍 들어간 양이야말로 양평해장국의 특징이다. 삶아서 오그라든 양은 펼쳐서 식힌다. 반듯하게 펼쳐서 식힌 양을 먹기 좋게 쓱쓱 썰어 준비하는데 해장국에 넣어 끓이기 전에 양념을 해 버무려 둔다. 고춧가루, 마늘, 다진 고추, 고추기름, 후추 그래 들어가요. 선지도 큰 덩어리로 삶아 큼직큼직 먹음직스러운 크기로 썰어 뚝배기에 담는다. 선지가 이렇게 파래갖고 속에 구멍이 좀 많이 없고 이렇게 해요. 야들야들하잖아요. 여기 부들부들하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게 좋은 선지예요. 선지는 기포가 적고 단단하며 속이 푸른 것이 좋다. 좋은 선지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양, 선지와 함께 양평해장국에 빠질 수 없는 마지막 주자, 우거지. 말린 우거지를 물에 불려 사용한다. 손님이 입에 들어가실 때 가장 부드럽게 삶아놓은 우거지예요. 이렇게 물렁물렁하게요. 양 끓여야 되는데요. 양평해장국이 선지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비싼 양이 듬뿍 들어간다는 점이다. 선지국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그보다는 더 고급 요리인 것이다. 손님들의 선호도가 양을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선지는 더 필요하신 분들은 리필이 항상 많이 그냥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양평에서 만난 진짜 양평해장국. 뚝배기가 넘칠 만큼 푸짐하게 담아내는 것이 해장국의 매력이다. 그 옛날 나그네의 배를 채워주던 주막의 해장국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이곳에는 양평해장국의 맛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양이 워낙 푸짐하다 보니 양을 찍어 먹는 칼칼하고 고소한 맛의 소스가 따로 있는 것이다. 양을 한참 건져 먹고 나서야 뚝배기에 밥을 말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배가 부르다 싶어도 결국엔 뚝배기 바닥을 보고야 말게 되는 얼큰하고 진한 한국의 맛. 양평해장국이라는 이름을 내건 식당이 전국 어디에나 있다고는 하지만 양평에서 먹는 양평해장국이라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저희는 담백하고 양도 막 푸짐하고 항상 친구들이랑 술 먹고 해장국 하러 오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는 것도 여행이지만 그 지역의 음식을 맛보는 것 또한 중요하고 즐거운 여행의 일부다. 아름다운 풍경이 주는 감동만큼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한 그릇도 충분히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이 양이 많잖아, 이 집은. 그리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 선지랑 그 내용물을 그 내장이랑 되게 푸짐하게 많이 주시고 국물이 뭐 하여튼 진하고 얼큰해서 뭐 술 먹은 다음 날이나 아니면 배고플 때 먹으면은 되게 맛있어요. 해장국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자랑보다도 항상 내가 먹는 음식처럼 식구가 먹는 것처럼 우리 자식이 먹듯이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소 내장을 항상 잘 씻으면 그 냄새도 많이 제거되고 그래야 손님의 상에 올라갈 수 있으면 제가 그 만족을 느낄 때 가장 그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양평의 맑은 공기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숨어 있다. 자연 그대로의 버섯이 내는 깨끗하고 은은한 향기가 있고 소의 내장과 뼈가 조화롭게 섞여내는 해장국에 진하고 칼칼한 냄새도 있다. 양평의 맑은 공기로 몸을 씻어냈다면 그 안에서 길러지고 만들어진 좋은 음식으로 몸을 채우는 힐링 여행을 떠나보자. 돈박돈박 썰었다 해서 돈백이라 불리는 상어고기와 50년이 넘는 긴 세월 한결같은 모습을 지키는 곰탕 골목이 있는 곳. 전통이 살아있는 영천으로 이야기가 있는 식도락 여행을 떠난다.